자, 그럼 투상법을 한번 직접 캐드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투상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는 삼각법. 일단 정육면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높이 천, 길이 천, 그리고 깊이 천, 딱 천짜리 정육면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정면도를 먼저 그리면 천에 천. 자,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정면도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로 평면도가 있겠죠. 조금 띄워보겠습니다. 위로 300. 자, 글씨까지 써볼까요? 아예 이름까지 쓸 수 있게. 자, 가운데 건 정면도. 크기는 좀 크게 하겠습니다. 자, 카피해서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위에 건 평면도. 자, 그리고 정면도 바로 옆으로 해서 측면도가 있죠. 자, 좌측에는 삼각 부분 그대로 우리가 보기가 쉽게 좌측면도가 있고, 우측에는 우측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밑에서 바라본 저면도가 있죠. 저면도. 그리고 옆으로는 이 가장 끝에 뒤에서 바라본 배면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본 게 바로 삼각법이죠. 제3각법. 자, 그런데 일각법은 정면도와 배면도의 위치는 그대로지만 자, 일각법 정면도와 배면도의 위치는 그대로지만 이 두 개는 그대로니까 일단 해책을 좀 넣어볼까요? 얘는 색깔을 좀 달리 해보겠습니다. 자, 얘 위치는 그대로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위아래 양옆에는 서로 바뀌죠. 마찬가지 좌측과 우측도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상태를 보면 되겠습니다. 삼각법은 좌측이 좌측면도, 우측이 우측면도, 그리고 위에는 평면, 밑에는 저면도. 일각법은 반대로 해서 밑에 평면, 위에 저면, 그 다음 우좌가 바뀌죠. 자, 이게 지금 정투상법입니다. 정투상법. 자, 하지만 이렇게 보면 입체감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었죠. 사투상법, 축측투상법, 그리고 뭐 투시도법, 투시투상법. 자, 하나씩 그려보겠습니다. 같은 도형을 다른 방법으로 그렸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보이기 위해서 먼저 사투상법.
자, 일단 사투상법은 정면도가 실제 크기입니다. 글씨는 지우고 실제 크기고, 대신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캐비닛도와 카빌리에도. 캐비닛도는 옆에 이 경사로 45도 각을 주되 길이는 똑같이, 우린 천에 천짜리 정육면체니까 천을 줍니다. 자, 정면도가 실제 크기고, 대신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캐비닛도와 카빌리에도. 자, 둘 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글씨는 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캐비닛도를 그려볼까요? 그리고 오른쪽에 카빌리에도를. 카빌리에도. 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정면도가 똑같기 때문에. 다만 선을 그리는 것부터 틀리죠. 자, 먼저 캐비닛도는 경사선이 60도 각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길이를 우리가 지금 그리는 정육면체의 1000 길이가 아닌 그 절반 500을 그려야 되겠죠. 2분의 1. 자, 길이 1000, 그 다음 각도는 60도. 아, 죄송합니다. 길이 500, 각도는 60도.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 카빌리에도는 길이는 1000 그대로 주되 각도는 45도. 자, 그리고서 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리면 완성이 됩니다. 자, 한번 치수를 재보겠습니다. 자, 높이와 너비는 똑같이 1000에 1000입니다. 하지만 요 길이, 캐비닛도는 절반 500, 그리고 카빌리에도는 1000. 자, 각도를 봤을 땐 60도, 그리고 카빌리에도는 45도죠. 자, 두 개 그림의 차이를 보면 카빌리에도는 보기와 같이 1000에 1000 똑같이 그렸지만 길이가 약간 길어 보이는 착시 효과가 보이죠. 이런 착시 효과를 보정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캐비닛도입니다. 여기 절반으로 줄여주는. 사실 목공 도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도면이 바로 이 사투상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이는 게 이거 너무 긴 거, 1000 아닌 거 아니냐, 1000이 나왔지만 너무 긴 거 아니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요거 여기랑 같이 맞아야 되겠죠? 똑같이 떨어지죠? 1000이죠? 길이가. 얘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절반까지밖에 안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린 게 바로 사투상법, 캐비닛도와 카빌리에도. 자, 두 개의 차이점. 캐비닛도는 60도의 길이가 절반, 카빌리에도는 45도의 길이는 동일하게. 요 그린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그린 게 정투상법, 일각법, 삼각법, 그 다음 사투상법까지 그려봤는데, 이번엔 축측투상법, 엑소노메트릭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평행으로 일단 선을 긋고,
글씨를 먼저 쓰겠습니다. 축, 측, 투상법. 자, 좀 올려볼까요? 자, 먼저 그리기 전에 사투상법. 얘는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네, 오블리크라고 합니다. 오블리크. 죄송합니다. 오블리크. 좀 타수가 느리죠? 자, 왜 영어까지 쓰느냐? 보통 사투상법이라는 단어보다는 오블리크, 엑소노메트릭, 아이소메트릭 이런 말들이 더 많이 쓰입니다. 자, 축축투상법은 영어로 엑소노메트리라고 한다고 했죠. 엑소노메트릭. 엑소는 축을 뜻하는 것이고 메트릭은 뭐 미터법 이런 걸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등각투상법 그려보겠습니다. 글씨 먼저 쓰고요. 자, 등각투상법은 얘도 마찬가지 영어로 엑소노메트릭에 속하지만 따로 또 불린 이름이 있다고 했죠.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아이소메트릭. 자, 그리고 등각투상법 외에도 이등각투상법과 부등각투상법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선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등각투상법 라인을 자, 각도는 항상 동일합니다. 자, 1000에 30도.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줍니다. 자, 한번 재보면 자, 30도인 거 볼 수가 있죠. 왜 30도냐? 이거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 길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줍니다. 자, 길이를 쟀을 때 1000이 될 수 있도록. 자, 위에도 복사해주면 되겠죠. 자, 한번 재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여기도 1000, 그리고 여기도 1000입니다. 자, 등각투상법. 자, 그런데 왜 이걸 등각이라고 하느냐? 설명했다시피 여기도 120도, 여기도 120도, 그리고 여기도 120도. 이 세 개가 등각, 같을 등자, 같은 각을 이룬다고 해서 등각투상도라고 했죠. 등각투상법은, 즉 아이소메트릭은 이 각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120도, 120도, 120도. 그리고 밑에는 이 접하는 선은 30도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등각투상법 아이소메트릭이었고요. 자, 이등각투상법 보겠습니다. 자, 선을 그려보면 자, 잠시만요. 자, 골뱅이 1000에 한 15도 정도 줘볼까요? 한번. 자, 미러 복사해보면 자, 맞은편에 똑같이. 자, 얘도 똑같이 가져오겠습니다. 1000짜리.
자, 얘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치수를 재보면 1000, 마찬가지 1000. 하지만 각도를 지금 여기 15도를 줬죠. 아, 자, 그럼 여기 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등각두상도는 여기가 120, 120, 120이었는데 얘는 15도 줬을 때 여기가 105도. 위에는 다르겠죠. 150도. 자, 이등각두상도는 이 양면은 좌우가 각도가 같고 윗면이 틀리는 게 바로 이등각투상법입니다. 등각투상법과 봤을 때 등각투상법은 약간 하늘로 치켜져 올라가 있는 느낌 받는 반면에 이등각투상법은 약간 자연스럽게 그리기 위해서 조금 더 낮춰 그린다는 느낌이 있죠. 얘는 똑같이 세 면을 강조하는 반면에 얘는 두 면을 강조하기 위해 쓰입니다. 여기가 15도가 아닌, 즉 여기가 105도가 아닌 다른 각도도 쓰일 수 있습니다. 30도로 한번 해볼까요? 천에 30. 벌써 30도로 하면 30도로 하면은 저거밖에 안 나오겠네. 죄송합니다. 30도로 했을 때는 이게 나오겠네요. 30도 말고 다른 각도로 해보자. 뭐가 좋을까? 천에 더 낮춰서 10도. 아예 많이 낮추겠습니다. 한 5도 정도. 굉장히 낮췄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두 면만 아주 강조를 하고 윗면은 거의 잘 보이지 않게 되겠죠. 마찬가지 치수는 똑같습니다. 천에 1000. 각도는 틀려지겠죠. 여긴 지금 우리가 5도를 줬고요. 다시 여기도 우리가 5도를 줬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95도. 저 윗면은 170도. 자, 양쪽 95도. 위에가 각도가 넓어질수록 더 낮아지면서 위에가 거의 안 보이게 되죠. 이 양쪽 좌우면을 더욱 강조하게 되죠. 자, 지금 그린 게 바로 이등각투상법입니다. 자, 그럼 부등각투상법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선을 길게 해서. 자, 부등각투상법은 이 안에 있는 각도가 각기 다 다른 걸 얘기합니다. 이등각은 95, 95, 얘 둘 같았고 105, 105, 얘 둘 같았죠. 하지만 부등각은 이 각도가 다 서로 틀리게 된다는 얘기죠. 자, 먼저 한번 60도짜리 정도 한번 그려볼까요? 1000에 60. 굉장히 위로 올라가 있죠. 그리고 이쪽 반대쪽은 1000에 한 15도 정도. 자, 15도 정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캐드 도면은 바로 여기가 0입니다. 0부터 90도가 되고 180도가 되고, 180도에서 15도를 빼면 165죠. 165. 지금 선생님이 잘못 입력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골뱅이 1165. 1000이 아니라 지금 1100을 했네. 죄송합니다. 손가락이 굵어서 자꾸 두 개씩 눌립니다. 골뱅이 1000 부등호 165. 자, 요거는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밑에 걸 위로 복사하면
자, 길이를 한번 재보면 여기도 1000이겠죠 당연히. 자, 각도는 처음에 여기는 우리가 15도를 줬고 여기는 60도를 줬습니다. R은 어떨까? 자, 여기 105도, 여기도 105도, 여긴 150도. 이 두 개가 같잖아요. 두 개 같으니까 2등각 아니냐? 2등각은 좌우가 같은 걸 얘기합니다. 위가 같아도 지금 밑에서 보면 이 밑과 만나는 접선이 각을 다르게 이루고 있죠. 이건 부등각 두상도로 봅니다. 자, 지금 이 부등각 두상도는 이 두 개의 각이 같으면서 윗면과 좌측면 이 두 면을 강조하고 있죠. 이 부등각 두상법은, 이등각 두상법은 두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등각은 두 면 또는 한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집니다. 지금 좌측면과 윗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대를 보면, 자, 이 반대 왼쪽이 60, 오른쪽이 15도 각을 이룬 이런 도면을 보면 오히려 윗면과 우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각도를 어떻게 주는가에 따라 가지고 다 틀려질 수가 있겠죠. 자, 다른 각도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엔 한 30도 정도 한번 줘볼까요? 골뱅이 1000에 30. 자, 반대편은 1000에 한 18도, 18도를 하면 이렇게 되죠. 선생님 이제 실수한 게 있죠. 뭐가 실수했느냐? 여기가 지금 0이니까 18도를 그리면 요만큼입니다. 180도가 이만큼이죠. 여기 18도를 이만큼 주기 위해서는 180 빼기 18을 해야죠. 즉 161을 해야죠. 골뱅이 1000, 162도. 자, 카피해보면 너무 붙었네. 좀 띄겠습니다. 자, 얘도 재보면 위에가 1000, 옆에도 1000. 각도는 여기 우리가 18도를 줬죠. 여기는 30도를 줬고 안쪽은 108도, 여긴 132도, 120도.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세 면 다 비슷한 비율로 강조를 할 수 있지만 가장 강조가 되는 것은 윗면, 그 다음 우측면, 좌측면이 되겠죠. 반대구나. 좌측면이 가장 크네. 좌측면이 가장 강조가 되고 그 다음 위, 마지막으로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반대로 돌릴 수도 있겠죠. 얘처럼 하면. 자, 한 개만 더 그려보겠습니다. 한 45도쯤 줘보겠습니다. 반대편은 15도, 15도를 그리기 위해서 165.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재보면 1000이 나오겠죠. 각도도 재보면 여기는 우리가 15를 줬고 여기는 45를 줬고 여기는 105, 135, 120. 자, 이렇게 그린 게 바로 부등각 투상법입니다. 자, 등각 아이소메트리, 그 다음 이등각 부등각, 요거 다 합해서 엑소노메트리라고 한다고 했죠. 축축투상법.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 그린 것 외에 투시투상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린 게 정투상법의 일각, 삼각, 그 다음 사투상법, 캐비닛 카벨리에도, 축축투상법의 즉 엑소노메트릭의 등각투상법, 아이소메트릭, 그 다음 이등각, 부등각 세 가지 그렸었죠. 자, 이번엔 투시투상법. 자, 글씨 먼저 바꾸고, 자, 투시투상법은 지금 그렸던 것과는 다른 점이 뭐냐면 원근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얘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봅시다. 이 정면도를 갖다 놓고, 자, 소점을 먼저 잡으면, 자, 요 교차점을 소점이라고 합시다. 자, 앞에 보이는 1소점에서는 앞에 보이는 수직선과 수평선을 제외한 나머지 선들은 다 이 소점을 향합니다. 자, 얘를 한번 복사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점선을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그려주고요. 자, 요 선들은 경사를 이루면서 소점을 향해 가고, 나머지 선들은 수직 또는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1소점 투시도, 원포인트 퍼스펙티브. 자, 투시투상법 얘도 영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용어가 영어로도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영어를 굳이 쓰는 겁니다. 자, 퍼스펙티브. 자, 그리고 지금 그린 거는 1.1소점 투시도죠. 영어로 하면 원 포인트 퍼스펙티브. 죄송합니다. 한글이네. 자, 좀 늘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점이 하나인 게 1소점 투시도였다면, 보통은 소점을 중간 그 가운데 두고서 이런 식으로 소점을 중간에 두고, 자,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자, 지금 보면 방의 모양이죠. 자, 내부에 두고서 보통 이제 실내 투시도를 그릴 때 많이 그려지는데, 자, 소점을 그려보면 소점이, 자, 지금
방의 모양처럼 보이고 그 소점을 이루고 있는데, 자, 보통 실내 혹은 가구 내부를 그릴 때 많이 쓰이기도 하고, 소점이 박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외부를 볼 때에는. 이번에 이소점 투시도, 이거는 2포인트지. 자, 소점을 2개를 둡니다. 자, 얘를 천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게 바로 이소점 투시도입니다. 이것도 조금 바꿔볼까요? 점선으로. 자, 이소점 투시도는 수직선을 제외한 나머지 선들은 다 소점을 향합니다. 소점은 2개고, 그래서 이소점이고, 일소점 투시도가 수직선, 수평선을 제외한 나머지 선들 2개의 종류의 선이 수직, 수평을 이루고 있다면, 얘는 수직만 이루고 있고 나머지는 다 소점, 소실점을 향합니다. 보통 외부 건물에 많이 쓰이는 형태입니다. 물론 가구에도 쓰입니다. 하지만 가구에 쓰이는 것은 치수가, 이건 논스케일. 자, 지금 얘는 원근감 때문에 앞에는 재보면 여기가 1000이지만 뒤는 뒤로 갈수록 점점 작아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아예 치수가 거의 없겠죠. 그리고 나중엔 0으로 되겠지. 소실점. 자, 소실점. 이 선이 소실이 되는,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소점 투시도, 일소점 투시도, 이런 투시도들은 이 치수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이 투시도를 그리진 않습니다. 그냥 보기 좋게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지만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도면은 맞지 않겠죠. 자, 본 김에 3소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소점 영어로는 3포인트겠지. 자, 3소점 투시도는 얘를 가지고 좀 변형시켜보자. 자, 치수는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도 얘 빼고는 다 지워야 돼. 이제 맞지 않게 될 겁니다. 자, 소점을 위에서 한번 좀 높이 해볼까? 자, 라인을 여기서 그려주면, 자, 뭔가 맞지 않죠? 얘는 여기까지 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위로 점점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삼소점 투시도는 수직, 수평 이런 게 없습니다. 모든 이 점들이 다 소점을 향해 갑니다. 이소점은 수직선만, 일소점은 수직, 수평이 남아있다면 삼소점은 수직선, 수평선 모두 다 소점을 향하는 것, 그게 바로 삼소점 투시도입니다. 높은 건물 건축에서는, 혹은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좀 웅장한 모습, 도시 전체를 바라볼 때 쓰인다고 했죠. 자, 이렇게 1소점 투시도, 2소점 투시도, 3소점 투시도까지 해서 투시투상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같이 그린 것들을 여러분들 지금 캐드를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캐드를 이용해서 같이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학교에 왔을 때 이 수업 시간에 그린 것을 가지고서 한번 수행평가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온라인 클래스를 이용해서 수업을 했지만 다음 주 이 시간은 직접 그려보기 위해서 라이브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 라이브 수업 때 여러분 늦잠 자지 말고 꼭 일어나가지고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것으로 오늘 수업 마치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 캐드를 같이 꼭 준비하시고 라이브 수업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